ROR랩 시즌2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강의한 데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할 때 어소시에이션 메소드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레이즈 헬퍼 메소드만 사용하면 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어소시에이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강의한 바와 같이 belongs to helper 메소드, 그리고 has one, 그다음 has many, 그다음에 has and belongs to many helper 메소드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각 해당 어소시에이션 헬퍼 메소드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has one, has many, has and belongs to many 에서 각각 이렇게 공이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has many와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공통 옵션들을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옵션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들이 추려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dependent 옵션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belongs to에서만 쓸 수 있는 옵션. 또 이거는 has and belongs to many 옵션으로서만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4개의 어소시에이션 헬퍼 메소드에서 공이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추려보면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auto save, class name, condition, 그다음에 foreign key, include, read only, select, validate 이런 옵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uto sav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auto save 옵션은 두 개의 모델이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has and belongs to 이런 관계로 연결해서 쓸 때 페어런트 객체와 차일드 객체에 있었을 때 차일드 객체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추가했을 때 페어런트 객체를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차일드 객체 데이터가 저장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이 됩니다. 이게 오토세이브는 디폴트로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토세이브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페어런트에 연결되어 있는 차일드 객체가 새로 만들어서 저장이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페어런트와 차일드 객체를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로 연결한 상태에서 차일드 객체를 새로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페어런트 객체를 세이브할 때 그때 저장된다. 그래서 이제 오토 세이브를 true로 옵션 지정한다든지 오토 세이브를 false로 지정한다든지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o declaration, 선언을 하지 않는 디폴트 상태와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를 false를 준 상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두시고요. 어떻게 다르냐? 오토 세이브를 false로 하게 되면은 페어런트 객체를 저장한다 했을 때 차일드 객체들은 절대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언을 하지 않는 디폴트 상태에서는 차일드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저장이 되는데, 오토 세이브를 false를 저장했을 때는 새로 만들던 차일드 객체의 값을 변경하든 간에 어쨌든 false로 저장하게 되면은 페어런트를 저장한다 해서 차일드 데이터들이 저장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차일드 객체들을 저장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세이브를 true로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은 차일드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건 기존 차일드 객체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든 관계없이 페어런트의 객체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이제 코드 베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has one belongs to 관계에 있을 때 오토세이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코드에 보면은 포스트 모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델은 has one 관계로서 order 모델과 연결이 되는데, order는 당연히 belongs to post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토 세이브를 true 옵션을 설정해 놓은 상태로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우리는 포스트에서 1번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불러와서 포스트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1번 레코드, 포스트의 1번 레코드의 값을 가지는 객체에 대한 변수죠. 객체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포스트의 이 타이틀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 코멘트 처리되어 있는 이 결과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의 has one인 관계로 연결되는 order의 네임 속성을 보면은 allow이라고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스트가 페어런트 객체죠. 그 페어런트 객체 포스트의 타이틀 값을 변경을 합니다. on the migration of ducks라고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의 association proxy author의 name을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위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때 포스트는 뭡니까? 페어런트죠. 페어런트 객체를 save를 하게 되고 다시 그 포스트 객체의 값을 리로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 상태에서 포스트의 타이틀 값을 조회해 보면은 변경된 값으로 불러와지죠. 그 다음에 포스트의 author의 name도 역시 변경돼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autosave true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child 객체에서 child 객체가 생성되든 또 child 객체가 변경되든 페어런트 객체가 저장될 때 autosave true를 주게 되면 무조건 다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또 저장될 뿐만 아니라 child 객체를 삭제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페어런트 객체를 저장할 때도 역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변경, 삭제가 다 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child 객체의 association proxy를 이용해서 포스트의 order를 mark for destruction이라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삭제를 위해서 표시를 해둔다는 그런 메서드죠. 그 다음에 order에 대해서 현재 mark for destruction 해놓은 상태를 확인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marked for destruction question 썼을 때 true 값이 반환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포스트 author의 id를 id 변수에다 할당한 다음에 이 author 모델에서 id 값으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의 객체가 일 값이냐 해보면은 false죠. 이 말은 아직까지 삭제를 표시했던 거에 대한 것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포스트 세이브를 하면 이때 세이브 할 때 child 객체 destruction 마크된 order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페어런트가 세이브 될 때 같이 삭제가 되는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하면 이때 비로소 삭제 표시된 child 객체에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 다시 포스트를 다시 불러와서 포스트 객체에 대한 child 객체 오더를 불러오게 되면은 없다는 거죠. 지금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한번 오더 객체에서 별도로 id 값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없다는 거죠. nil.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뭐 영문이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has one 관계였지만 지금 has many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가 has many comment입니다. 아까는 has one order였지만 이 포스트와 커멘트가 has many commen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autosave가 디폴트 상태로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child 객체가 새로 생성될 때 그때만 parent 객체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타이틀을 할당해서 포스트로 새로 만듭니다. 이건 new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포스트 코멘트에 빌드로 해서 크리에이션을 하지 않고 실제로 또 데이터 값만 초기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에 바디의 속성 값을 hello world라 해가지고 할당을 해주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를 세이브하게 되면은 이 세이브 명령 하나로서 포스트의 레코드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레코드의 코멘트까지도 새로 크리에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포스트와 코멘트가 동시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때는 포스트의 페어런트 객체도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객체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포스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타이틀 값을 이 값으로 할당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때는 create 메소드를 썼는데, 이 create는 빈 객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new로 해서 거기다가 할당한 다음에 create 명령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이 동시에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new와 create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로서 변수에다가 할당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멘트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포스트 객체에 코멘트 차일드의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바디 값을 hello world라고 할당해 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도 페어런트 객체인 포스트 인스턴스 세이브를 저장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다 포스트 코멘트가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코멘트에다가 create 명령을 써서 바로 코멘트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페런트 객체를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상태죠. 자, 이때는 이제 post save true라고 줬을 때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has 원에서도 비슷한 똑같습니다. 자, 이때 예에서는 auto save true를 줬을 때 post에 실제로 타이틀 ruby locks라는 것을 할당해서 실제 포스트 레코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인서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객체를 포스트에다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멘트에 마찬가지로 create 명령을 써서 body 값을 할당한 다음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인서션을 실행한 다음에 작업을 완료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포스트 코멘트에 지금 만들었던 현재의 코멘트 첫 번째 객체 값의 바디 값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건 hello world인데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레코드, 코멘트 레코드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되든 새로 추가가 되든 오토 세이브 true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새로 저장을 변경 작업을 한 거지만 이거는 특정 코멘트를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한 거죠. 삭제할 때도 코멘트 라스트를 하면은 마지막에 추가된 코멘트 레코드를 하나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다가 디스트럭션을 표시를 일단 해주고 확인 작업에서 marked for destruction 퀘스천을 붙여서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코멘트의 개수를 보면 현재 2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작업을 현재 마지막 코멘트의 ID 값을 일단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에 실제로 그 ID 값으로 불러오게 되면 현재 값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nil이 아니란 말이죠. nil이 false라는 것은 객체가 있다는 말이죠. 값이. 자, 이때 이제 post save를 하게 되면 이 디스트럭션 마크를 해놓은 child 객체들도 같이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삭제. 그래서 다시 이제 포스트 리로드에서 코멘트 개수를 보면은 두 개에서 하나로 값이 리턴되어 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 코멘트 삭제한 코멘트 아이디로 코멘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ni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개의 어소시에이션 헬퍼 메서드 공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두 번째 클래스 네임이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rder 클래스에서 belongs to customer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실제로 order 클래스는 child 객체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customer는 parent 객체가 되는 거죠. orders 테이블에는 커스터머와 연결되기 위한 foreign 키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foreign 키의 이름은 디폴트 정의에서는 customer underbar id가 되죠.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belongs to의 이름에다가 underbar, 클래스 이름에다가 underbar id 붙인 값이 order 클래스에서 customer와 연결되는 foreign 키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이 belongs to 클래스 이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raise가
디폴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테이블에 연결되는 것은 커스터머가 아니라 페이트로니스라는 테이블에 연결된다고 했을 때 클래스 이름을 변경해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실제 클래스 이름과 다르게 belongs to로 연결될 때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컨디션은 조건을 줄 수가 있죠. 조건은 이 오더의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건 SQL문에서 where절에 active equal로 1이라는 조건절이 들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소시에이션 연결 선언을 할 때 belongs to에다가 컨디션을 쓸 수 있고 has many에도 쓸 수 있고 또 has and belongs to many에도 쓸 수 있고 has one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옵션들을 다 공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foreign key. 자, foreign key는 지금 오더와 커스터머가 이렇게 belongs to로 연결되어 있을 때 현재 사실은 실제 커스터머 클래스가 아니라 페이트론 클래스로 연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오더와 커스터머가 연결될 때 연결고리인 foreign key는 뭐가 되겠습니까? foreign key는 오더에 보면은 오더 테이블에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커스터머 아이디는 테이블에 없어요. 실제 테이블에 있는 실제 이름은 페이트론 언더바 아이디라는 거죠. 그래서 오더 그 페이트론 언더바 아이디를 포린 키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에서 변경이 됐을 때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이 변경됐기 때문에 실제로 포린 키 이름도 같이 실제로 있는 포린 키 컬럼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include. 자, 이 include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line item, order, customer의 세 개의 모델이 customer는 has many order고요. order는 has many line item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line item은 belongs to order죠. 또 order는 belongs to customer로 연결됩니다. customer는 has many order고 order는 has many line item. 자, 이렇게 세 개의 연결 관계를 알겠죠. 완전히 트리 구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 아이템에서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라인 아이템 .order .customer로 연결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려면은 연결할 때는 이러한 선언에서는 바로 이 다이렉트로 연결 못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때는 라인 아이템 클래스에다가 include customer 최상위 커스터머를 include 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연속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할 수 해서 라인 아이템 최하위에 있는 객체로부터 최상위 패런트 객체를 호출해서 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제 include 옵션을 최하위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이러한 체인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read only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read only 값을 true로 하면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select. 자, 이렇게 order belongs 하게 되면은 커스터머의 모든 속성 값을 다 불러옵니다. 그건 너무 자원 낭비죠. 그래서 필요한 속성만 불러오기 위해서 이 select 문을 쓸 수가 있어요. select 옵션을. 실질적으로 SQL문에서 select 옵션에 select 문에 들어가는 속성 이름들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결국 다 SQL문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액티브 레코드를 이용해서 어소시에이션 연결로서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validate. 자, validate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오더가 커스터머를 belongs to로 연결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커스터머의 오더의 어떤 작업이 일어날 때 커스터머의 validation을 true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은 validation이 오더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필요할 때는 밸리데이션 옵션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4개의 헬퍼, 어소시에이션 헬퍼 메소드에 공이 쓸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이제 has many 또는 has one 이 두 개의 헬퍼 메소드에서 쓸 수 있는 공통된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as, order, primary key, source, source type, true라는 6가지의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has many와 has one에서 쓸 수 있는 공통 옵션으로선 as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polymorphic association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때 옵션으로 썼던 것이 as입니다. 그래서 as를 이용하게 되면 polymorphic association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코드에서 employee, product, picture 이 세 개의 모델이 있고요. 이 employee와 product는 각각 그 picture라는 모델을 has many 하게 됩니다. has many. has many 하는데 has many의 pictures가 어떻게 되냐? as를 씀으로써 polymorphic association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이제 이 pictures를 가지는 거에서의 picture의 모델은 belongs to imageable로 됩니다. 그래서 imageable은 polymorphic 상태로 연결된다는 걸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이러한 polymorphic association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이 as 옵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order는 SQL에서 order by에 쓸 수 있는 문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ost has many comment가 됐을 때 order를 갖다가 이렇게 post의 updated s로 해서 post order 순서를 변경해 줄 때 쓸 수 있고, 이거는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 같이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primary key. primary key는 기본적으로 레일즈에서 id라는 키를 갖다가 primary key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레일즈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primary key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primary key 옵션에서 custom id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그 디폴트 상태에서 실제로 custom has many orders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면 요 primary key와 foreign key는 생략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primary key는 id고요, foreign key는 customer id가 되는 거죠. customer id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생략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primary key가 id가 아니고요, orders id다. 다시 말해서 이 order의 primary key가 id가 아니라 order의 실제 primary key는 order id다. foreign key는 patron id다. 이렇게 직접 변경해 줄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belongs to 관계에서 order belongs to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폴트 값이 아닌 경우에 직접 이렇게 primary key와 foreign key를 변경해서 설정해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has one, has many helper method에 쓸 수 있는 옵션, 공이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source와 source underbar typ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대다 관계에서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데, many to many association의 기본적인 형태를 지난 시간 강의를 했죠. book과 태그가 있는데 이 book과 태그는 서로 다대다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has many로 해서 다대다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join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belongs to book 태그. 그래서 book과 태그는 두 개가 다대다로 태깅 모델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중간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문법 형태입니다. 그래서 book은 has many taggings, has many tags, 뭐로 taggings 제3의 모델을 경유해서 tags의 has many가 되는 거죠. 태그는 has many taggings, 그리고 이 taggings를 제3의 모델을 경유해서 has many book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인 모델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polymorphic association이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복잡해지죠. 이제는 polymorphic과 many to many 연결을 같이 이제 혼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죠. 전체적인 골격은 many to many 연결하는 거죠. many to many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 join 모델에서 보면은 이 belongs to에 대해서 태그업으로 연결됩니다. 태깅 join 모델은 태그에 belong to 태그가 되고요, 또 belong to 태그업이 되는 거죠. 태그업은 book이 될 수도 있고 movie가 될 수도 있죠. 태그업은 이 각각의 모델은 그 대신 has many taggings로 갈 때 as 태그업이라는 것으로 둔갑해서 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polymorphic many to many association을 사용할 때, 그때 조금 전에 이렇게 태그 모델에서 has many taggables로 해서 썼는데, 이 has many taggables는 실제 polymorphic이죠.
태그블은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지만 이때 이거를 이와 같이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has many books, has many movable. 그러니까 이렇게 has many tageables를 써서 두 개를 같이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통합해서 쓸 수 있고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has many books, has many movies, source type 해서 through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 빨간과 파란 건 서로 대체 코딩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소스와 소스 타입을 옵션을 지정해주게 되면은 has many polymorphic association의 그 모델 이름으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이해하기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 좀 복잡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래 파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풀어서 쓰게 되면 전체적인 polymorphic many-to-many association의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rough는 join 모델을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지금 코드에는 supply 모델과 account 모델이 has1과 belongs to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count와 account history가 has1과 belongs to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upply와 account와 account history가 각각 체인 형태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supply를 봤을 때 supply는 has1 account인데 또 supply는 account history에 연결되는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제3의 그 join table인 account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된다. 고리를 through를 이용해서 account 모델로 지정해주게 되면 바로 supply가 has one account history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rough라는 것은 join 모델을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ny로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has many 헬퍼 메소드와 has and belongs to many 헬퍼 메소드에서 공유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에는 counter SQL, extend, find SQL, group, limit, offset, unique라는 그런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자, finder SQ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ssociation proxy에서 child나 그다음 belongs to에서 parent proxy를 불러올 때 그때 기본적인 finder 메소드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쿼리에 올 때 개발자가 별도로 쿼리문을 작성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erson이 subscribe와 has many로 연결될 때 그때 person이 subscribe를 불러오는 기본적인 레이스에 지원하는 그런 SQL문이 아니라 여기에 find SQL에다가 지정하는 쿼리문으로서 subscribe를 불러오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person이 갖고 있는 많은 subscribe를 불러오는 과정이 단순하게 foreign key로 연결돼서 불러오는 게 디폴트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foreign key 하나로 불러올 게 아니라 여기서 별도로 자기가 어떤 조건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SQL문을 직접 코딩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ounter SQL은 has many에 counter 할 때 그때 counter의 SQL문을 직접 작성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extend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extend 옵션 이거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ssociation 연결했을 때 기본 finder 메소드 외에도 우리가 별도의 추가 메소드, finder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create하고 삭제하고 불러오는,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메소드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approximation proxy에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 proxy라는 것은 customer.orders와 같이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has many orders 다음에 다 찍고 쓸 수 있는 메소드를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 이 has many에다가 두 블록 안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nd by order prefix라고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하고 order 값을 변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실제로 레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find by region 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거기에 파라미터로서 이러한 0에서 2의 값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customer.orders.find by order prefix 하고 order 번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extend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렇게 특정한 커스터머 모델 선언에서만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find 메소드를 썼는데요. 자, 이것들 공이 여러 개의 모델에다가 같이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듈을 하나 만들고요. 그 모듈 안에다가 모듈 내에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커스터머나 서프라이 모델 클래스의 has many 선언에 이렇게 extend라는 옵션을 써서 이런 모듈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자, 이 모듈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커스터머에서 서프라이에서 공이 has many orders find listened 또 supply.delivers find listene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쓸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도움이 코드의 리팩토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exten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이렇게 extend를 하나의 모듈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정의해 놓고 필요한 거대로 배열에다가 모듈 이름을 써주면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또 이 안에 이렇게 extend 헬퍼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어소시션 프록시의 액세서들을 오너, 리플렉션, 타겟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extend 메소드를 정의할 때 그 메소드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다음은 이제 has many belongs to many 헬퍼 메소드에 쓸 수 있는 공통 옵션 중에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은 다시 말해 SQL문의 그룹 바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의 기능 쓸 때 이렇게 has many 다음에 그룹을 쓰게 되면은 라인 아이템스를 orders의 id로 그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미트 옵션 아시죠? 리미트는 개수 100개만 불러와라. 옵셋은 300번 시작점, 불러오는 시점 카운터를 써주는 거죠. 300번 이후에 레코드를 불러오는 거죠. 얼마? 100개만큼 불러오죠. 이거 페이지 갈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유니크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크는 뭐 SQL에서 유니크, 디스팅크트라는 거 혹시 아시죠? 예, 그 디스팅크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펄슨이 has many readings가 되고요. has many post를 가게 있고 여기 수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조인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펄슨은 이 리딩 모델을 통해서 포스트를 has many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언을 봐서. 자, 이때 이제 펄슨 모델의 네임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생성한 거죠. 그래서 펄슨에다 할당하고 또 펄슨은 has many post죠. 포스트 모델에서 포스트 이름을 A1이라 해서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포스트 객체에다가 번수에다가 객체를 할당합니다. 포스트와 펄슨은 각각이죠. 각각 펄슨과 포스트가 하나씩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펄슨의 포스트 연결된 거에다가 지금 만든 포스트를 추가해줍니다. 추가해주고 두 번 작업을 합니다. 두 번 작업을 똑같은 포스트 객체를 포스트에다가 두 번 할당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복된 게 두 개 들어가죠. 자, 이때 이제 포스트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A1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딩 중간
중간 모델의 모든 걸 불러왔을 때 보면은 실제로 포스트 아이디가 두 번 있죠. 포스트. 자, 위에서는 펄슨에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인트 테이블에서 조인트 모델에서 모든 걸 다 불러왔을 때 보면은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through reading 다음에다가 unique true를 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두 번 추가해 주더라도 두 번 추가했을 때 보면은 하나만 되는 거죠. 하나만 불러온다. 리딩에서 보면 리딩은 다 불러오죠. 리딩은 다 있죠. 포스트 아이디가 7, 포스트 아이디 7 다 있죠. 전체 다 불러오는 거니까 단지 이제 has many로 연결될 때, has many로 포스트로 연결될 때 그때 보면은 유니크한 것만 불러오게 되는 거죠. 중복되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elongs to, 그 다음에 has one, has many에서 공통을 쓸 수 있는 거, dependent 있죠. 우리는 저번에 dependent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dependent라는 것은 커멘트가 삭제될 때 포스트에 대해서도 destroy를 실행하라 이 말이죠. 포스트가 삭제될 때 커멘트를 destroy 하라. 자, 이때 이 옵션 중에는요, destroy뿐만 아니라 delete라는 게 있어요. delete. 또 delete 말고 nullify라는 게 있어요. 자, destroy는 실제로 이제 그 belongs to 돼 있는 포스트에서 destroy 메소드를 실행하라는 뜻이고요. delete는 destroy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delete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delete 메소드는 그 밸리데이션을 호출하지 않습니다. destroy는 밸리데이션을 호출하는 거죠. nullify는 foreign key를 삭제를 하지 않고 그 foreign key 값을 null 값으로 취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이 연결되는 것은 결국 foreign key로 연결되는데 foreign key가 null 값을 바뀌게 되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셜 옵션으로 belongs to 메소드에 쓸 수 있는 게 count cache 설명드렸죠. polymorphic 설명드렸죠. touch 설명했죠. 그 다음에 has and belongs to many 옵션에 쓸 수 있는 게 association foreign key라는 게 있고 delete SQL, insert SQL, join tabl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many to many self join을 할 때 foreign key와 association foreign key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many to many association 할 때 그때 해당 클래스의 실제 테이블에는 두 개가 서로 연결되기 위한 각각의 foreign key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각각의 foreign key를 하나는 foreign key에 하나는 association foreign key에다가 할당해주게 되면은 아주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 테이블에서 두 개의 모델 클래스를 서로 many to many로 연결하고자 할 때 그때 쓰면은 아주 제격입니다. 자, delete SQL은 has and belongs to many helper 메소드에서 삭제를 할 때 그때 삭제 SQL문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 insert SQL은 우리가 has and belongs to many helper 메소드에서 우리가 insert를 할 때 우리가 직접 insert SQL문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join table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보통 지금 has and belongs to many로 직접 두 개의 모델을 연결할 때는 제3의 join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join table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join table에 연결할 때 그 이름에 있어서 레일스가 가정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 이름을 알파벳 순위 먼저 앞에 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카테고리와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products, categories underbar products를 레일스는 디폴트 join 테이블을 인식하게 됩니다. categories product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join 테이블이 있을 때는 그 테이블 이름을 join 테이블이라는 옵션을 줘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join 테이블 옵션을 써가지고 실제 join 테이블 명을 써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인 테이블 옵션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레이스가 두 개의 조인 테이블 이름을 카테고리스 언더바 프로덕트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인 테이블을 옵션 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테이블의 이름을 카테고리스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 테이블 이름도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소시에이션 콜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소시에이션 콜백은 이전 시간에 콜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콜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에서 쓰는 콜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before add와 after add, before remove, after remove. 이 네 개의 콜백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실제 코드에서 보면 현재 커스터머 모델이 있습니다. 커스터머는 orders 모델의 has many로 연결되죠. 이 has many로 연결될 때 before add, 즉 다시 말해서 커스텀의 오더가 하나 새로 추가되기 전에 어떤 콜백을 호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before add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지정해주게 되고 바로 그 아래에 그 메소드를 정의해 주면 됩니다. 또 이 before add에 메소드를 하나뿐만 아니라 복수 개의 메소드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정해 놓고 이 before add의 콜백 메소드로서 이렇게 심볼로 배열에다가 지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콜백 메소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어소시에이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훨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실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터미널에서 지금까지 한 작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포스트와 코멘트 태그, 그다음에 author라는 4개의 모델이 정의되어 있고 DB 마이그레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스트 모델의 어소시에이션 정의를 보겠습니다. 포스트는 has one order고요. has many comment로 정의되어 있고 has many tag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rder는 belongs to post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mment는 belongs to post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틀과 또 리얼 네임이라는 속성, 그리고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코멘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디가 있고 포링 키로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와 코멘트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포링 키로서 쓰기 위해서 코멘트에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 속성이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와 코멘트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오서 클래스를 보면은 오서에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서와 포스트가 연결되기 위한 포링 키로서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테이블 구조에서 우리는 이제 우선 공부한 바와 같이 포스트에서 포스트 빈 객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포스트의 타이틀을 포스트 1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객체, 포스트 객체 하나 만들었죠. 이 객체 표시죠, 이거.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객체의 아이디는 지금 할당 안 했으니까 다른 건 다 넣어리고 타이틀이 포스트 1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comments 빌드를 해가지고 빈 코멘트 객체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 body에다가
코멘트 body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멘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insert 쿼리문이 실행되지 않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트에는 U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 커멘트는 빌드로 커멘트 객체, 빈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의 두 개의 차이는 빌드는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프록시에 대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빌드를 쓰고요. New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현재 포스트와 코멘트는 디폴트 상태의 오토 세이브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세이브를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의 insert 쿼리문이 진행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포스트 레코드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코멘트가 만들어졌죠. 이때 insert 코멘트의 구문을 보면은 여기에 foreign key, post underbar id의 foreign key 값이 들어가죠. post 6번이 들어가죠. 6번. post 6번. 이렇게 해서 parent 객체에 대해서 세이브를 진행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child 객체가의 값까지 인설트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선 포스트 타이틀 아까 입력했었죠. 그 다음에 코멘트에다가 방금 전에 하나 만들었죠. 포스트 만든 거 개수를 한번 볼까요? 현재 포스트의 코멘트 개수는 하나죠. 방금 전 추가했던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코멘트의 첫 번째 객체를 불러와서 그 첫 번째 객체의 바디 속성 값을 보면 코멘트 바디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바디 값을 코멘트 바디 모디파이드라고 변경을 하고 이때 또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change, 언더바 change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요, 이 값이 변경됐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언더바 change를 치게 되면은 커멘트 바디가 커멘트 바디 모디파이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객체, 커멘트 객체에 대해서 changed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코멘트 객체가 속성 중에 변경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있죠. 코멘트 바디를 우리가 변경을 했으니까. 이러한 그 체인지 메소드, 더티 메소드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변경 작업할 때 굉장히 쉽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특정 포스트 코멘트의 코멘트의 첫 번째 바디 속성 값을 변경한 상태에서 포스트에 대해서 세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이브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원래 안 돼야죠. 왜냐면은 오토 세이브 옵션을 안 줘놨잖아 지금. 그죠? 그 디폴트는 세이브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디폴트는 저장이 안 돼 있지. 새로운 차일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는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지금은 뭡니까? 변경했단 말이에요. 네. 변경.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용대로 한다면은 오토 세이브를 true로 주게 되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트에 보면은 지금 코멘트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오토 세이브로
true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된 소스 코드를 리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다시 불러와야 되죠. 그 다음에 first인가요? post가 지금 현재 아니지. 포스트 하나죠. 포스트 하나인데 여기서 자, 좀 전에 만들었던 포스트 1이 지금 저장되어 있죠. P에 comments 하나 만든 거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P에 comments 예, 첫 번째 객체의 body 값이 뭔가 우선 볼까요? 예, command body죠. 이 값을 comment body modified라고 하고, 그러면 값이 변경되었겠죠? changed yes고 change 지금 값은 일단 객체에 이렇게 변경된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 저장이 돼야 되잖아.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 세이브를 쓸 때 오토 세이브의 기능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뭘 확인할까요? 이걸 false로 한번 적을까요? false로 주면 다시 리로드하고 first 그 다음에 p comment 우선 하나 있죠. comments의 객체의 body 값이 modify 된 거죠. 이 body 값을 원래대로 돌이켜 볼까요? comments body로. 그래서 p save를 하면 지금 auto save가 false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의도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안 되죠. 그죠? 업데이트 쿼리 문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오토 세이브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오토 세이브 옵션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페런트 객체에 세이브를 실행하면은 저장이 되고, child 객체의 값을 변경하고 페런트 객체를 세이브하면 안 되죠. 네. 예, 그게 이제 디폴트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토 세이브를 true로 지정하면 child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든 child 값이 변경이 되든 페어런트 객체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child 객체의 값들이 저장이 된다. 맞죠? 예. 오토 세이브를 false로 지정하면 어쨌든 간에 뭐 child 객체가 생성되든 변경되든 간에 상관없이 페어런트 객체에 저장할 때는 저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토 세이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설정한 것이 위치가 has many에다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post, author나 그 다음에 코멘트에서 보면 belongs to잖아요. belongs to에도 auto save 옵션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봅시다. 자, 여기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해볼까요? 자,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P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코멘트 객체 하나, 그죠? 그렇죠. 할당된 거죠. 그렇게 돼야 그러면은 C의 post의 타이틀은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post가 할당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post 1 modified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 반대로가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changed 변경됐느냐? 변경됐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럼 C에서 세이브를 해볼까요? 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여기다 다시 복기를 시켜봅시다. 포스트 하면 어떻게 변경되었나? 아, 이게 뭐가 문제지요? 타이틀드
false네. 왜 그러지? 저장이 안 되지요? 왜 안 될까? 바로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belongs to post에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잖아. 오토 세이브 옵션이. 모디파이는 저장이 안 그렇지. 되니까. 모디파이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true로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 이제 똑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posts, firsts, 그다음에 c에다가는 comments, 그죠? 그럼 p 그러면은 이제 c에 post의 title, post 1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post 1 modified 하면은 바뀌었고 여기에 바뀐 내용을 보면은 오케이. 자, 이때 이제 C를 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장이 돼야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까지 확인해 봅시다. false 확인하고 reload 다시 first를 하고 그다음에 C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C의 포스트의 타이틀을 X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C의 포스트의 타이틀 change를 보면 됐고 그다음에 C에 세이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됐네요, 그죠? association 메소드를 쓰고 belongs to나 has many나 has one, 그 다음에 has and belongs to many 이 네 개의 association helper 메소드에 공이 쓸 수 있는 옵션이 autosave란 말이죠. 자, 그때 이 autosave의 기능은 belongs to association 연결되는 association proxy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belongs to에다가 autosave 해놓고 우리가 post.comment 해가지고 변경 잡아서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belongs to란 말이야. comment.post 뭐 속성 해가지고 작업했을 때 autosave 옵션이 제대로 먹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mark for destruction. 그러니까 차일드 객체의 좀 전에는 추가와 변경 작업에 대해서만 parent save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아까 우리 예제 코드에서 보면은 child 객체의 삭제, associated 객체의 삭제에 대해서도 언급해놨잖아요. association을 걸 때 이 모델은 associating 객체가 되는 거고 이 모델은 associated 객체가 되는 겁니다. belongs to에서의 associated 객체는 pos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as many에서의 associated 객체는 comment가 되는 겁니다. 레이스 가이드의 그 원문을 보면서 이해할 때 associated 객체라는 것은 반드시 뭐 child 객체라는 개념보다도 이러한 association 메소드에서의 관계로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것이 뭐죠? 다시 P에 P가 있고 지금 포스트에서 has many comment 다음에 auto save false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뭐를 해볼까? true를 하겠습니다. true로 하면 무조건 저장되는 거죠. 뭐냐면 post로 해서 코멘트의 값을 변경 작업했을 때 post를 저장할 때 이것도 자동으로 저장되느냐 그 옵션이죠. 자, 여기 코멘트에서는 자, 이 상태에서 autosave false를 해놓으면 포스트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코멘트를 세이브하게 되면 포스트의 변경 내용은 저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해 봅시다. 디스트럭션 마크 하는 거. 현재 지금은 코멘트는 autosave가 false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post는 autosave가 true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정의를 선언을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포스트 코멘트를 첫 번째 코멘트를 C에다 할당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C에 마크를 하죠. Mark for destruction 했어. true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question 붙고 앞에 뒤에다가 marked. destruction으로 마크 됐느냐? 확인. true 됐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 save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까요? 자, P를 해볼까요? P save를 해볼까요? P save.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직접 mark for destructio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포스트는 has many 관계에서 auto save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자, true로 되어 있으면은 삭제가 돼야 되겠죠? auto save true는 삭제든 변경이든 무조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돼야 돼요. 안 되네. 왜 안 될까? P에다가 comments forest를 했고 또 mark for destruction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P marked for destruction true 됐고 그 다음 이때 save를 하면 역시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포스트에 comments는 몇 개가 있느냐? 6개다. 그래서 C는 P comments의 마지막 거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 C의 body 값은 대체 마지막 거 C 활동하고 C의 body에다가 body를 아니 C를 mark for destruction 하고 C marked for destruction true 표시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C에 대해서 save를 실행하면 P에 대해서 save를 실행하면 안 되네. 그러면 P에다가 comments 첫 번째 제로번을 해서 mark for destruction 하고 그 다음에 P comments 제로에 한 다음에 save를 하면 성립됐어요. 자, 그러면 그럼 P의 코멘트의 개수는 5개가 되어야겠죠? 그죠? 예. 5개가 돼야 돼. 다시 P 리로드하고 comments size first P의 comments db reset rake db reset이지 rake db reset 다 됐어. 자, 데이터베이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스트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타이틀 포스트 1 만들었고
post comments build 해서 body comments 1 그래서 p는 save 두 번의 인서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 만들죠. comments body comment 2 그래서 만들고 p를 save 됐죠. 그럼 p는 comments 사이즈가 2개가 돼야 되고 오케이 지금까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하나 삭제하는 거 해봅시다. 그러면 p의 comments에 마지막 걸 한번 불러와서 그 마지막 글에다가 mark for destruction을 해보면 true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p save를 하면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자 이렇게 볼까요? comments 제로를 하면 destruction true가 됐고 p 이상해. 이건 뭔 차이일까? comment all all 하니까 하나만 있네. comment count 삭제돼서 하나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지금 last로 잡은 거나 배열로서 하나를 잡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p에서 comments 해서 0으로 잡는 거 하고 그럼 객체를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p에서 comments에서 forest로 잡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왜 p 코멘트 배열로 잡아서 마크 표시하는 거와 p 코멘트 forest를 해가지고 이렇게 find 메소드 써가지고 배열 객체에 대해서 마크하는 거 다르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때 클래스는 뭐냐? 클래스 네임 이거 적으면 안 되나? 클래스는 코멘트 클래스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는 똑같은 클래스가 오는데 결국 같은 거거든. 같은 건데 왜 그죠? 이상하잖아. 네. 자 다시 코멘트에다가 크리에이트 하나 해가지고 그죠? 바디 하나 만듭시다. 코멘트 짠 x로 해서 그러면 이제 p 코멘트의 개수는 2가 돼야 되고 2 됐죠. 그 다음에 p에다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p의 코멘트에다가 이거에 1을 하면 x가 나오네. 그죠? 두 개 중에 마지막 거니까 그러면은 p 요거를 갖다가 mark for destruction 한다. 그러면 true 됐고 그 다음 p에서 save를 하면은 당연히 지워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배열로 불러오면은 이게 된단 말이야. 네. 다시 그러면은 p comments create body에서 코멘트에다가 last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p comments last 그죠? last 한 데다가 mark고 오케이.
상태에서 세이브하면 되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1번 바디에다가 1번 됐죠? 2번 3번 4번 5번 이 정도면 이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P의 코멘트의 개수는 6개, 토탈 6개. 그러면 P의 코멘트의 last잖아, 그죠? 그 다음에 mark for destruction, 그죠? 그러면 mark for destruction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워져야 되잖아. 네. 지워지는. 지워졌네. 그럼 다시 또 위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엔터하고 다시 또 지워지는. 지워지네. 계속 지워지네. 근데 왜 아까 안 됐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중간에 빠지. 그러면 지금 됐는데 그럼 배열 한번 해보자. 코멘트에서 대열은 당연히 될 것 같아요. 당이 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0 말고 1이나 2 해보세요. 자, 이거 일단 몇 개가 있는지 보고 4개가 있는 거죠. P 코멘트 3번 해볼까? 네 번째지 말이죠. 중간에 거를 중간에 해볼까? 2? 뭐 상관없지. 이러면 되겠죠. 돼야지 뭔가 그렇지, 말이 되는 거지. 게시판에서 지우기가 되는. 그렇지. P save. 잘 되네. 잘 되네.